투자는 운에 따라 승패가 갈린다는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두 분을 좀 미리 만나 뵙고 투자는 운에 따라 승패가 갈리나요? 라고 여쭤봤더니 두 분 다 너무 단호하게 이제는 운이 아니라 데이터 분석하고 정보가 중요한 시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분께 여쭤봤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꼭 해야 하는 것과 피해야 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이번에는 먼저 박종복 원장님이 준비하신 화면 보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현장에 있다 보니까요. 실패하신 분들과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은 저는 부동산 투자하려면 땡땡땡이다. 이 답은요. 끝자가 살입니다. 역마살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종잣돈을 나름대로 열심히 불리신 분들은 대부분 어머니들이세요. 그런데 한 방에 그 돈을 날리신 분들은 대부분 남성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역마살이라는 건 나름대로 많이 다니고 움직이고 대부분 예전과 다르게 요즘에는 부동산을 볼 때요. 현장 갈 때 승용차를 끌고 본인이 시간 되는 시간에 현장 가서 보고 옵니다. 그걸 가지고 분석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실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본인이 거주 목적이 아니고 임대 목적이다. 그러면 전철 타고 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버스 타고 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택시 타고 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도보 오는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를 막말로 이 대중교통 최소한 서너 개 정도를 이용하지 않고 사신 분들은 의외로 피해가 많아요. 한 예로 여성 전용 고시원을 차리겠다고 땅을 사신 분이 있습니다. 대낮 12시쯤에 가서 보고 여보 여성 고시원 차리면 되겠다. 그분이 계약하고 잔금 치르고 공사 현장에 밤 8시 반쯤에 가봤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밤에 차에서 내리지 못하겠더래요. 너무 무서워서. 낮에는 화냈던 거예요. 밤에는 너무 어두워. 여성 전용이 아니고요. 남성도 안 오겠더라고요. 그런데 월세를 나름대로 고시원 하나당 45만 원씩 생각했는데 지금 38만 원 놓는데도 공실률이 70%가 넘어요. 왜? 낮에 그동 차 끌고 가서 쓱 보고 땅만 보고 와서 공사했으니까. 그래서 몇 번 정도 가보시면 정말 다르고 그 다음에 낮과 밤, 주말과 평일도 꼭 다르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그 여기에 나오는 그 친구 장동건을 조시오라는 게 아니고요. 제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말 안 하고 있으면은 장동건이고 말을 하면은 장동민이래요. 제가. 그런데 지금 대부분 부동산 투자를 실패하셨던 분들의 이유를 누구 때문에 이 물건을 알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첫 번째 언론, 두 번째 아는 친구, 가족. 또 누구 친구가 사면은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렇게 사세요. 정말 이 세 분들을 조심하지 않으면요. 요 하단에 나오는 저런 코에서 콧물이 나오는 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그런 친구는 친구인 거고 정확한 정보는 정보고 다르게 분리를 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언론을 믿으면 실패한다고 하셨는데요. 맞아요. 그러면은 신문 기사 이런 거 제대로 보는 방법 아니면은 그 중엔 다 믿으면 안 되나요? 제가 일단 틀려서. 언론을 믿어야 되는데요. 이 사이비 언론 기사라고 그러죠. 옛날 같지 않게 인터넷에 기사 하나당 한 2~30만 원 정도 두면요. 충분히 인터넷에 기사를 많이 나옵니다. 그럼 대부분 어머니들 아버님들은 봐봐 인터넷에 기사로 이렇게 나왔잖아. 맞잖아. 여기 전철 들어온대. 여기 앞으로 좋아진대. 절대적으로 마마 홍역보다도 더 무서운 게 언론이다. 기자님 빼고입니다. 네, 저도 열심히 검증해서 정확한 정보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김학렬 소장님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것을 꼭 해야 되고 어떤 것을 피해야 하나요? 화면 같이 보면서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제 아까 제 사례를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단기 투자보다는 일단 장기 투자를 하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단기 투자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단기간에 수익을 많이 올려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리스크를 좀 감수를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좀 리스크를 감수하는 단기 투자하시는 방법들을 좀 이렇게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장기적으로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방법,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단타 투자, 단순 호재 투자, 묻지마 정보 투자, 무리한 대출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좀 하나씩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투자를 해서 성공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성공 사례 가지고 책들도 나오고 강의들도 하고 그러세요. 근데 그것들은 그분들의 아까 말씀드린 운에 의한 일시적인 성공이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나 같은 시기에 그런 식으로 성공할 수는 없거든요.
특히 최근에 2013년부터 15년까지는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 어떤 상품을 투자해도 다 올랐거든요. 그때는 진짜 실력이 아니라 운이었습니다. 근데 작년 2016년도부터는 오르는 지역도 있고 내리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서울은 계속 올랐는데 대구 같은 경우는 꺾였거든요. 그리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 그러니까 대도시가 아닌 지역들 같은 경우는 다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무조건 남들이 그 지역에서 돈을 벌었다고 해서 따라가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분석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디에 뭐가 뭐 개통이 된다, 뚫린다, 길이 뚫린다, 뭐 일자리가 들어온다. 단순 호재를 막 언론에 많이 나옵니다. 아까 박정보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언론을 믿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그 호재성 언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호재 기사가 나오고 하단에 보면은 분양 광고가 나옵니다. 그거는 기사가 아니라 분양 그냥 홍보물이거든요. 그런 것들만 발라내친다고 하면은 여기 이미지 기자님 같이 훌륭하신 기자님이 쓰시는 것들은 다 우수한 그런 기사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묻지마 정보 투자가 있습니다. 일단 돈을 투자해 뭐 이렇게 그냥 원인 결과도 없고 그냥 무조건 투자하라고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빼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박정모 원장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무리한 대출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올인을 할 경우에는 이성을 잃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빼고 좀 여윳돈으로 투자를 하신다고 생각하신다고 하면은 아마 조금 더 투자가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뭘 투자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갈 수 있는 부동산들은 계속 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장기적으로 좀 미래 성장 가치가 있는 것들을 투자하신다고 하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장님 하나만 제가 여쭤볼게요. 갈 수 있는 부동산은 계속 간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갈 수 있는 부동산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를 뜻하는 건지 조금만 구체적으로 말씀해 네. 주세요. 그러니까 투자라고 하는 것은 현재 가치로 미래 가치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1가구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오늘 내가 거주할 집을 샀는데 3년 후에 집값이 빠진다라고 했을 땐 집을 안 사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지금 집을 산 가격보다는 올라간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향후에도 내가 산 집을 살 수요층들이 많은 지역들 같은 경우는 갈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좀 선별해서 살 수 있다라고 하면은 장기 투자도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